최근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눈을 의심할 만한 발언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강일 전라북도 축구협회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박지성과 이영표를 정면으로 저격한 겁니다.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 혁신위원회를 하나? 축구선수로서는 국가대표였지만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법을 얼마나 알고 사회 경험이 얼마나 있다고 혁신위원장을 하나? 이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축구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송을 통해 이 말이 그대로 전해지는 순간 저 역시 두 번 다시 들어보게 될 정도로 되짚어봤을 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박지성과 이영표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하고 있는 한국 축구의 낡은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개혁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정면에서 지역협회장이 이들의 자격 자체를 문제 삼은 겁니다. 선수 시절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행정 역량은 별개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표현 방식이 워낙 직설적이어서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안겼습니다. 서 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차라리 축구협회장 선거에 직접 출마하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혁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회장 직선제 도입에도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혁을 이끄는 이들에게 직접 출마를 요구한다는 건 언뜻 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정작 개혁의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논점을 흐트러뜨리는 화법이라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자격을 문제 삼는 화법과 출마를 종용하는 화법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발언의 진위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졌습니다. 물론 이런 반응을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지역 축구 행정을 맡아온 입장에서는 현장을 잘 모르는 외부 인사가 갑자기 개혁을 주도하는 상황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우려를 표현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당한 문제의식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삶 전체를 깎아내리는 화법으로 전달되면 본래의 취지는 흐려지고 반발만 남기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가가 아닙니다. 왜 이런 발언이 지금 이 시점에 나왔는지, 그 발언 뒤에 어떤 이해관계와 구조적 배경이 깔려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표면적인 설정만 쫓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개혁의 본질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축구 행정은 조용한 개혁의 시간이 아니라 세대와 기득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랑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발언 하나로 촉발된 논란의 전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출발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정몽규 전 회장의 퇴진 과정을 짚어야 합니다. 정 회장은 13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임기 후반부는 끊임없는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 조직을 이끌어온 만큼 공과가 함께 존재하겠지만 최근 몇 년간의 흐름만 놓고 보면 신뢰를 지키기보다 흔드는 사건들이 유독 잦았습니다. 승부 조작에 가담해 제명됐던 축구인들을 기습적으로 사면하려던 시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절차적 불투명성 논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 따른 중징계 요구까지 신뢰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성적표까지 겹치자 여론의 비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성적과 행정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협회장 자리를 지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나의 논란이라면 시간이 지나며 무마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겁니다. 결국 정 회장은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최일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 분과위원회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K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박지성 위원장은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며 오직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자리를 탐내지 않겠다고 먼저 선을 그은 이 발언은 이후 벌어질 논란에서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혁신위원회가 가장 먼저 손댄 과제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불려온 대의원제 선출 방식이었습니다. 소수의 대의원이 밀실에서 회장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방식을 흔드는 일이었던 만큼 이 시도가 처음부터 순탄하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익숙한 질서를 바꾸는 시도는 늘 어느 정도의 저항을 동반하기 마련이고 이번 혁신위원회의 행보 역시 그 예외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혁신위원회의 문제의식은 곧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선거인단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삼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적대의원 124명 가운데 99명이 출석했고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즉 83명을 훌쩍 넘어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의결된 겁니다. 그동안 소수 대의원 체제의 수혜를 받아온 이들조차 이번 개정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개혁의 명분이 뚜렷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추천 인원과 추첨으로 뽑힌 2,200여 명만이 투표권을 가졌지만 이제는 회원 종목단체의 임원과 대의원, 그리고 등록된 선수와 지도자, 심판까지 모두 선거인단에 포함됩니다. 그 결과 선거권자는 무려 9만 2천 명 수준으로 40배 넘게 폭증하게 됩니다. 소수의 대의원이 나눠 갔던 결정권이 이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체육인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구조적인 전환입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개정을 두고 선수와 지도자, 심판, 회원단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때 대표성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의영 문체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혁신의 발걸음이라며 사실상의 직선제 도입을 통해 체육계의 진정한 주인인 현장 체육인들에게 선거권을 돌려준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와 체육회 수장이 나란히 감도 높은 표현으로 이번 개정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이 변화를 단순한 행정적 조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화려한 수사가 붙을수록 실제 현장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새 제도는 2028년 정기총회부터 시행돼 2029년 제43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처음 적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실제 선거가 치러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방향이 정해진 이상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거인단이 40배 넘게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개별 대의원 한 명 한 명이 행사하던 영향력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소수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결정권이 넓게 퍼지는 이 변화가 앞으로 다른 종목 단체들에도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번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은 단순히 체육회 자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회원 종목, 단체와 시도체육회의 선거제도 개편 기준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축구협회 역시 종전 방식대로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르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위 기구가 이미 방향을 정한 이상 하위 단체만 예외로 남기는 건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문체부 장관은 이제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변화에 발맞춰 축구협회를 비롯한 산하 종목 단체들의 혁신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서강의 회장 같은 인사들의 반발이 터져나온 겁니다. 정부와 상급 기구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기존 체제를 지키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서 회장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현재 정관대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왜 정관을 뜯어고치려고 하느냐? 회장이 공석이면 협회 행정이 마비된다. 아시안게임 준비와 A매치 일정을 이유로 들며 회장 공백 상태에서 감독 선임 같은 중대 결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논리입니다. 실무적인 우려로만 보면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큰 대회를 앞두고 협회장 자리가 비어 있으면 실제로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우려가 정말 행정 공백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선출 방식 자체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는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논쟁을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행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미실 선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각자의 논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두 가치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면서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노력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얼핏 실무적인 우려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 소수 대의원 중심 체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혁이 속도를 낼수록 이를 지연시키려는 논의도 함께 정교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실무조정 명분과 기득권 방어 심리가 뒤섞여 있을 때 그 진짜 무게추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려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개혁의 방향이 뚜렷해질수록 이를 저지하려는 목소리 역시 더욱 정교한 논리로 무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축구협회 내부에서 이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 그 과정 자체가 한국 스포츠 행정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승부조작 사면 논란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과거 이사회를 열어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한 사면을 전격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명단 가운데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제명됐던 48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계에 있던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하필 스포츠 신뢰의 근간을 흔든 사건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이 사면 시도는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컸습니다. 승부조작은 축구라는 스포츠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범죄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되면서 축구계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14년 만에 단행된 이 사면 시도는 결국 정몽규 전 회장의 퇴진을 재촉한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팬들의 신뢰를 얼마나 고려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었다는 점이 특히 뼈아픈 대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협회 내부의 일부 인사들은 이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정 전 회장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서강희 회장은 정 전 회장이 협회 예산으로 시도, 축구협회 관계자들의 월드컵 현지 관람을 주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본인이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 비용은 내 사비로 냈다며 떳떳함을 주장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항공권 비용의 출처가 아니라 협회 예산이 이런 방식으로 쓰이는 것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일 텐데 논의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셈입니다. 원칙과 신뢰의 문제를 절차적 변명으로 방어하려는 이런 태도야말로 지금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거세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협회 내부 인사들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 쌓아온 관행과 조직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이 곧 편리한 방식이라는 인식이 변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어느 조직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승부조작이라는 사안은 일반적인 관행의 문제와는 결이 다릅니다. 팬들이 경기 결과를 믿고 응원할 수 있어야 스포츠라는 산업 자체가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 아무리 훌륭한 선수와 감독이 있어도 그 위에 쌓아올린 성과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런 만큼 사면이라는 결정 하나가 어떤 절차와 설명을 거쳐 이루어지는지는 단순한 행정적 사안을 넘어 스포츠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축구협회 선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이 흐름을 세 갈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거인단 확대는 이제 거스르기 힘든 대세가 됐습니다.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가 40배 넘는 선거인단 확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상 축구협회만 예외로 남기는 명분은 갈수록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급기구가 이미 방향을 정한 상황에서 하위 단체가 언제까지 예외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갈수록 지켜보기 어려워질 겁니다. 둘째, 서강희 회장처럼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목소리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 공백에 따른 행정 마비 우려는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개혁의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로 읽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당한 우려와 방어적 저항이 뒤섞여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목소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율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개임의 자격을 문제 삼는 방식의 발언은 앞으로도 계속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논리적인 반대와 감정적인 공격은 시청자와 팬들에게도 분명히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결국 여론의 힘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승부조작 사면 논란과 감독 선임 논란으로 이미 한 차례 신뢰가 크게 흔들린 만큼 축구협회가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여론의 반발은 훨씬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지금, 협회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신뢰 회복의 속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스포츠 행정도 결국 사람들의 신뢰 위에서 굴러가는 조직이라는 점을 이번 논란이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박지성과 이영표가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스스로 협회장 자리를 노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며 순수한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득권의 저항 속에 흐지부지 될지 앞으로 몇 달의 행보가 한국 축구 행정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논쟁의 끝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건 한국 축구가 얼마나 스스로를 개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